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 선생입니다. 이번 주도 동환님과 함께 비트코인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잡은 타이틀은 지친다 지쳐 힘을 내요 비트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많은 반복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을 끈을 놓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동은 6% 이제 하락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만 1000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이었는데 주요 뉴스를 좀 뽑아보면은 미국 정부가 1만 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입금을 하면서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날 8월 15일에 미국의 이제 주요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잠깐 반등했으나 다시 가격이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 비트코인을 어떻게 논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내려가기 직전 가격은 가장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뭐 유지될 거냐, 이런 게 아마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저번 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 모멘텀을 좀 못 받았던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험 자산은 굉장히 꾸준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일은 없고 계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저번에 3만 개 옮겼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1만 개 정도를 분리해서 따로 떼놨었는데 그걸 이제 코인베이스에 입금하면서 이제 현금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악영향을 좀 받았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0.25% 포인트 내릴 거냐, 아니면 0.5% 포인트 내릴 거냐, 요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나온 지표가 0.5보다는 0.25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소폭 주저앉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주요 뉴스를 하나씩 알아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1만 개 이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1만 개 비트코인은 다크웹의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제 불법 자금으로 사용되던 걸 이제 압수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현금화를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올라가서 예상 밖의 이제 호조를 기록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지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경기 침체에 대한 주장이 좀 흐려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순유입가, 순유출을 한번 알아보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유입가 유출이 이제 상존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인데 토요일에 일어나서 한번 오늘자 유입이나 유출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뭐 유출되는 것도 없고 크게 들어온 것도 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좋은 뉴스들이 꽤나 이번 주에는 많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한국 MPS, 즉 국민연금이 마이크로스트래러지 주식을 샀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사실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ETF를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포지션 노출을 좀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래러지 주식을 사면서 조만간 만약에 정부가 허용한다면 MPS도 비트코인 ETF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SEC에서 비트코인 ETF 주식을 이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특히 롱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승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죠.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제 결제 지원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좀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매크로 뉴스를 하나씩 좀 알아보면요. 미국 소비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빅스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있고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유출이 많은 것보다는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해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미국 금리가 0.25 내릴 거냐, 0.5% 내릴 거냐, 요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인데, 트럼프 당선한 내용은 이번 주에는 없었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어떤 확장적인 재정 정책, 돈을 막 정부가 풀어가지고 주가를 막 올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요게 있고, 사실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이외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옐런이 8월, 9월, 10월에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요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대선을 타겟팅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거의 뭐 이거는 진행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된 게 뭐냐? 연준이 9월 달에 빅스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스텝이 뭐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로 미국이 가고 있느냐. 그러면 빅스텝 해야 되죠. 두 번째, 고용이 부서지고 있느냐. 그럼 또 빅스텝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교차적인 부분으로는 물가가 너무 빨리 내려가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음모론이지만 파월이 트럼프 너무 싫어해서 민주당의 재선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빅스텝을 하는 그런 결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지표는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죠. 전월 대비 1%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왜냐면 월가 컨센서스가 제가 기억하기로 0.3% 정도로, 그러니까 0.7% 정도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건데, 이 소매 판매는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월비 대비 1%가 올랐다는 건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아직 굉장히 견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 악화는 요날 같이 발표된 지표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직장 잃으면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실업수당 신청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냐를 봤을 때 이것도 예상치가 나와요, 월가에서. 근데 월가 예상치보다 그 숫자가 적었다.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안 그럴 수도?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9월 달에 0.5%포인트를 내리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에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5% 가까이 오르고 S&P도 거의 2%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주식들이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 물건 사줄 사람들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인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소비력 좋으면 뭐 코인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 수혜를 입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됐냐면 0.5%에서 0.25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특히 이 지표가 나옴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에게는 예기치 않게 좀 악재가 됐다. 이번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슈퍼코어 CPI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원님, 그 슈퍼코어 CPI가 어떤 것인가요? 슈퍼코어 CPI는요, 저는 좀 근본이 없는 분류라고 봤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파월이 언급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지표고, 우리가 보통 CPI가 있고 물가 상승률이 있고 코어 CPI가 있잖아요. 코어 CPI는 그냥 물가 상승률에서 계절적인 어떤 요인이 들어가 있는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 걸 코어 CPI라고 해요. 근데 슈퍼코어는 여기서 임대료를 또 뺍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코어예요. CPI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임대료가 너무 견조해서 물가 상승률이 빨리 안 낮아지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슈퍼코어 CPI는 이걸 빼기 때문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슈퍼코어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슈퍼코어 CPI가 올해 5월 정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6월 정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오히려 떨어지는 양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7월 물가에서는 다시 플러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 이 장애가 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다시 오르면 어떡해? 이거거든요.
있거든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슈퍼코어 CPI인데, 슈퍼코어 CPI가 말하자면 낮아져줘야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시 고개를 이렇게 쳐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꽤나 재밌는 하나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로 유명한 이제 패러다임에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 코인 투자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코인 투자하는지를 알아본 레포트가 나왔는데, 동원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잖아요.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인데 해리스 지지자는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누구한테 투표하느냐? 지지 후보가 없어 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뭐 트럼프한테 투표해,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요 이제 여론조사 내용이 뭔고 하니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꽤 되더라.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 카말라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일련의 인원들이 꽤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볼 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은 어떻게든지 요거에 좀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뭐 저는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지지자들 중에서 인종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보통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유색인종 사람들이 백인에 비해서 훨씬 암호화폐나 어떤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더라.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나 흑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유색인종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암호화폐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민주당도 이제 신암호화폐 정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니네 지지자들이 원해 그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패러다임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에도 뉴스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이제 다른 나스닥이나 S&P500보다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확보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되는 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때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냉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ETF로도 지금 인상적인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9월에 0.5%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표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표만 보면 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옐런이 돈을 풀긴 할 건데 아마 그거는 아까 방금 전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S&P 500과 나스닥은 쭉 오르잖아요. 비트코인한테 그 유동성이 가게끔 돈을 풀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월이 그냥 이제 총대 메고 0.5를 질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자. 민주당 대선으로 가자 이러면서 0.5를 질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파월이 얘기했던 어떤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8월 22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사람이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9월 FOMC는 회의를 해서 금리를 정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0.5를 올릴 수는 없고 반드시 뭔가 사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8월 22일에 잭슨홀 미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파월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시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근데 지금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그거를 좀 무마시키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이 좋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과 유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툭 튀어났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바로 이더리움과도 꽤나 연관성이 높은 얘기를 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화면 우측에 있듯이 아이겐레이어가 ABS의 리워드를 이제 제공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아이겐레이어는 저희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재예치를 해가지고 재예치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다른 제3자한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보안성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움직이는 좀 생태계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아이겐레이어에 지금 예치가 돼 있어요. 근데 ABS 리워드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시하다 보니까 아이겐레이어 코인이 조만간 발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장에 좀 우려가 있고, 근데 이게 왜 우려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아이겐레이어에 예치를 했던 이유는 대부분 아이겐레이어의 토큰을 받고 싶어서 예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겐레이어의 큰 론칭 자체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예치했던 것을 다시 회수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트코인 뉴스에서 꽤나 이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트고가 이제 운영하고 있던 랩비티씨가 저스틴 선 측이 주도로 이제 만든 어떤 회사로 이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저스틴 선하고 그다음 비트고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비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기존에는 미국 소재에 있는 비트고가 약 한 9조 원이 넘는 이 WBTC로 운영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 글로벌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프라이빗 키를 저스틴 선 측이 2개를 가져가고 비트고가 이제 하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스틴 선이 이 WBTC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상황으로 변했다. 더 나아가서 비트 글로벌은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소재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미국 관할권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 조인트 벤처가 생겨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눈치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더리움 디파이 내에서 꽤나 큰 생태계를 갖고 있는 곳에서 WBTC 지원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투표가 완료돼서 이제 WBTC를 이제 디리스트 시키는 이제 사건이 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WBTC가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으로서 여러 가지 디파이 활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미싱 피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고 그것을 랩한 어떤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좀 새로운 기회가 좀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택스도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담보로 한 새로운 어떤 랩비티씨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솔브 프로토콜이나 아니면은 CKB, 그 다음에 메조 등 여러 가지 비트코인 랩비티씨를 운영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이제 기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 비트고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저도 이거 보는 순간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랩비티씨가 이 이슈가 불거져서 메이커다오가 랩비티씨를 손절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형님들이 제정신이 박혀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더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크립토씬에서 전혀 신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랩비티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에셋이잖아요. 그런 만큼 더 좀 위험하다. 저런 인물에게 이걸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 나온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뭐였냐면,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위에서 랩비티씨 같은 걸 우리가 만들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들 이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붙어 있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스틴 선이 어떤 사고를 쳤었었냐면, T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운영을 조금 불투명하게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RWA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STUSDT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결국 담보가 되는 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스틴 선이 이제 악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WBTC도 운영도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거는, 최근 이제 중국 쪽하고 미국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있었던 리서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좀 여러 차례 했었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디파이에서도 주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뭔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들이 앞으로는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줘가지고 좀 머릿속에 좀 물음표가 몇 개 박혔지만 뭐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하고 한 주 동안의 비트코인 뉴스, 그다음에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